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 내용 신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언 내용 신탁은 몇 년 전 신탁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국에도 도입된 내용인데요. 신탁이 영어로는 트러스트인데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등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도 활용 여부는 약간 미미한 수준인데요. 어쨌든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제 신탁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유언 내용 신탁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활용 여부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각 국가별 법령이나 제도나 문화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일단은 유언 내용 신탁이 사실 내 상황에 맞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활용을 하신다면 이점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도에 비교해 가지고 단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유언 내용 신탁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측면이 있으니 본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언 내용 신탁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입니다. 말 그대로. 유언으로 인해서 이제 재산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유자로 가는데요. 기본적인 특징은 사망할 때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 이후에 재산을 받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도 사실 유언과 비슷한 구조이긴 합니다. 아들에게 최종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거는 어쨌든 내가 사망한 이후이고요. 그래서 생전에는 어쨌든 내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언과 비슷한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는 유언 대용 신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신탁자에 해당이 되고요. 재산을 누군가에게 관리를 넘겨야 합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소유를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등기부상 이제 명의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신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수익권을 넘기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살아 생전에는 어쨌든 재산을 금융기관이나 장남에게 수탁자로서 관리를 넘겨서 해당 상가를 관리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이런 거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수익권을 보장을 하고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면 사후 수익권을 지정된 누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넘긴다면 사후 수익권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기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아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인데요. 일단 신탁계약 당시에 바로 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겨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언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아버지 사망 이후에 아버지가 최초 계약 당시 지정한 수익자한테 최종적인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유언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언 내용 신탁에서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유언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증인도 두면 필요하고 형식도 엄격하다 거에 비해서 유언 내용 신탁은 사실상 증인도 필요하지 않고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장단점인데요. 제가 보는 가장 큰 장단점들은 유언 내용 신탁을 하시는 아버지 입장과 또 재산을 받는 아들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 장단점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재산을 주는 아버지 입장에서 장점이 뭐냐면 이 재산을 신탁을 통해서 넘겼을 때 이 수익권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그냥 아들한테 넘기면은 증여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 그건 사실 아들 재산이고요. 아버지가 이 수익권을 가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월세를 갖고 싶어도 아들이 반대하면 사실 아버지는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거든요. 물론 조건부로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만약에 유언으로 넘기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거는 사망 때까지 아버지가 그대로 보유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만약에 의사결정 능력이나 이런 것 등이 약화가 되는 경우에 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관리를 넘기되 그 조건으로 수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상세하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또 그것도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망한 이후에 이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 재산의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보유하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온전하게 내 의사에 의해서 재산 관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재산을 받는 아들 입장에서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실 유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또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두셨다고 하더라도 사망 때까지 유언을 얼마든지 철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유언을 만약에 남겨둔다면은 가장 최신의 유언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들 입장에서는 뭐 유언을 남겨뒀는데 이게 사실 본다면 어떻게 이게 철회가 된다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요. 아들 입장에서 이게 온전하게 내 재산이 된다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을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대로 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즉 원래 했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 임의대로 해지가 안 된다고 설정을 한다면 유언 대용 신탁으로 이미 한번 계약을 한다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아버지 사후에 자기 명의로 사후 수익자가 본인으로 돼 있다면 자기에게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언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언 대용 신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은 상속세로 규율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 대비해서 세금도 절감이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반대로 본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수탁자한테 이제 유언 대용 신탁에 따라서 재산을 넘기게 되면 이게 사실 아버지가 이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게 되는 재산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권을 생존하는 동안 나에게 보장을 한다라는 개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수탁자가 좀 갑자기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다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자녀한테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생각이 바뀌어서 좀 분배 비율을 좀 달리하고 싶은데 보통의 유언 대용 신탁을 할 때 어쨌든 임의적으로 해지를 한다든지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는 거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버지 입장에서 계약을 한다면 바로 뭔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이나 관리권이 이제 잃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등기부상 바로 명의가 누군가한테 넘겨져 간다는 부분을 사실 되게 꺼려 하시거든요. 지금 내 명의로 있어서 내가 관리해도 충분한데 이거를 다 누군가한테 넘겨서 또 은행에 넘기거나 보수까지 줘야 하거든요. 이게 보수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넘겨야 할 일인가? 또 만약에 수탁조를 아들로 지정해서 아들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사실 이걸 다시는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재산을 주시는 아버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통제나 관리권이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아들의 입장에서의 단점에 본다면 일단은 나는 단지 수탁자의 권리일 뿐입니다. 만약에 또 은행에 수탁자를 맡기고 아들이 사후 수익자라면 어쨌든 아버지 사후에나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바로 받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미 내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월세도 아들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온전히 내 재산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신탁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의 활용 수익, 즉 사용 수익권에 대한 권리가 상당 부분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거에 대비해서 유언 대용 신탁은 재산을 위탁하는 아버지의 입장이나 재산을 받게 되는 종국적으로 아들의 입장에서 각기 장단점이 다르게 적용이 되니 해당 가족의 상황에 맞춰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실지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과 세금 부분에서의 문제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혼선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세금상의 제도가 미비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신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혼선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언 대용 신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련된 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상속세가 적용이 되지 증여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증여세가 적용이 된다면 상속 부분으로 인한 일괄공제 등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이 더 많아질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상속세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일괄공제 등 혜택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 부분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언 대용 신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기는 또 어떻게 하고 필요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대승의 이효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